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 1월 22일, 한국 시간으로는 1월 23일 주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제 도리 굿즈샵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사진이 있는데 그것은 그 유튜브에서 연동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가격이 높고 한국으로 배송이 아직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링크 걸어놓은 댓글창 맨 위에 링크 걸어놓은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전 세계 어디나 배송이 되고 그다음에 좀 더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해해 드릴 예, 점이 있는데요. 오늘 제 이 썸네일이 뉴욕에서 방송을 하시고 계시는 뱅브로님의 썸네일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혼동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썸네일을 아주 바꾼 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앞으로 썸네일을 좀 신중하게 더 이렇게 막그 펌프를 하는 식의 어떤 일정 주식을 펌프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지 않고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한번 썸네일을 뱅브로님의 썸네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좀 카피를 해봤습니다. 뱅브로님 방송 많이들 보시겠지만은 그분은 좀 주식시장 전체를 좀 얘기를 해주시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그 회사의 뒷얘기라든가 어떤 주가 동향이라든가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정 주식을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해드려 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뭐 다른 그 유튜버, 미국 유튜버라든가 다른 방송 뭐 이런 다른 기사 내용들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제가 투자하고 싶은 그런 거를 좀 뽑아서 좀 특정 주식을 좀 되게 어, 뭐 아이 캐칭이 되게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어서 뭐 폭등, 폭락 뭐 해갖고 막 화살표 올라가고 뭐 로켓 발사되는 뭐 그림 있고 뭐 이모지 막 써서 화려하게 해갖고 꼭 주식이 진짜로 막 사고 싶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주식을 소개해드리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에게 어프로치할 것을 맹세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백무로님의 포맷을 한번 하루 카피를 해봤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팔렌티어하고 나노디멘션, 바이오 나노 이런 주들이 오늘 폭등을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세 주식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네 개의 페니 스탁들이 폭등을 한 하루여서 오늘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안 좋았는데 제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가 오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제 포트폴리오도 좀 반영이 돼서 거의 같이 움직이고 어쩔 때는 주식시장이 올라갔는데도 제 포트폴리오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 제가 투자를 하면서 첫 날이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그래서 좀 기분도 좋고 해서 요런 식으로 한번 오늘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팔렌티어가 페니스탁이 아니죠. 근데 매수를 했을 때는 페니스탁이었어요. 10불 미만의 페니스탁으로 불리어도 될 만큼 그런 싼 주식이었습니다. 직상장을 해서 되게 싸게 시장에 풀린 주식이어서 어, 제 나름으로는 페니스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노 디멘션은 한 2불대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2불대에 들어간 아마 첫 페니스탁인 것 같아요. 작년에 제 그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들어간 페니스탁이고요. 처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등락폭이 커서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해야지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계속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한 15불대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100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몇 년 후에 진짜로 솔직히 페니스탁에 투자하는 매력은 그거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은 소규모 회사지만 5년, 10년 후에는 이 사회를 주도할 큰 회사가 될 수 있을 회사다 싶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회사들이 IPO로 상장이 되고 스펙으로 상장이 되고 이렇게 페니스탁으로 자그마한 회사를 있다가 이렇게 다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크게 갑자기 성장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페니스탁에 몰빵을 하시거나 여유 자금을 갖다가 확 다 한 곳에 집어넣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런 여러 회사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떤 이 산업이 바뀌는 시점에서 이 회사들이 주역이 될 수 있겠다 하는 회사들의 분산으로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니스탁을 투자를 하실 때는 잃어버려도 되는 돈이다 해서 300불, 뭐 200불씩 뭐 본인 재정 상황에 맞게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유 자금을 다 한 곳에 그냥 훅 집어넣는다거나 뭐 몰빵을 하신다거나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나노 제노믹스도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또 장후에도 이렇게 4.29%가 올라서 10불을 통과를 했네요. 제가 얼마 전에 바이오 나노는 폭락장 때 4불 한 27, 25전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빨리 폭락한 이후에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한 이후에 폭등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게 페니스탁을 주식하면서 요즘 근래에 처음 들어가서 하루 폭락을 하고 하루 더 기다려 봐야지 하면 그 다음 날 폭등을 하고 그다음 폭락을 하고 하루 더 기다려 봐야지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폭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이 회사도 한 100주를 매수를 해서 그냥 100주를 묻어두고 앞으로 한 5년 정도 보면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그냥 꾸준히 지켜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페니스탁이 또 나오면 그런 주식들도 이 회사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버려도 되는 돈이다 싶을 만큼만 이렇게 분산 투자를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투자 방식은 저의 투자 방식이지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이 아니고요. 다 본인에 맞게 하시는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렌티어 오늘의 되게 주인공이죠. 팔렌티어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또 하나의 주식이 있어요. 아주 저가에 형성되어 있는 주식이고 지금도 저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튈지를 모르는 아주 위험한 주식인데요. 상당히 저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몇 달 전에 제가 커뮤니티 란에다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묻는 의미에서 커뮤니티 란에다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 리튬 배터리를 리사이클하는 회사입니다. 상당히 싸구려 주식이죠. 뭐 14전에 제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요즘에 상당히 크게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리튬 배터리 재생 회사 아메리칸 배럴인가요? 그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 분은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회사도 요즘에 크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튬 배럴이 재생 이 섹터들이 아무래도 이 전기차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룸이 상당히 크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방송들 그런 페니스탁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중에서도 일부 저도 이제 포지션을 한 상황입니다. 팔렌티어는 지금 몇 달 동안 상장 이후 몇 달 동안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팔렌티어의 추가 매수를 포기를 안 하려고 해요. 다른 회사는 추가 매수를 안 할 텐데 이 회사는 지금 160주를 한 10불에 지금 평단이 10불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주에서 한 최대 250주 200주에서 250주까지 늘려갈 생각이고요. 떨어질 때마다 소량씩 추가 매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오늘 폭등한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보드 오브 디렉터스의 로렌 프리드맨이라는 아주 경험이 많은 그 스탠포드 대학 동문이죠. 이 여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지명을 해서 이 회사는 15년 동안의 어떤 이 헬스케어라든가 테크놀로지 쪽에 경험이 있는 아주 경험이 풍부한 여성 디렉터를 지명을 해서 상당히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팔렌티어가 테슬라의 배러리 데이나 니오 데이처럼 다음 주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이에요. 26일 날 데모데이가 있습니다. 이 데모데이를 발표하면서 이 데모데이의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크게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CD19 때문에 그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그 백신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죠. 이 백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공급을 하느냐라는 것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팔렌티어 소프트웨어를 정부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난 12월 달에 발표됐었나요? 하여튼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 전기차가 이제 많이 주행을 하고 전기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러는 시대에는 아무래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소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런 시스템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팔렌티어의 또 역할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주식이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오르다가도 떨어지는 이유는 이 팔렌티어는 상당히 이 정부 기관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레거시 투자사들이 그런 것을 상당히 불안하게 여깁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정부와 일을 하던 어떤 프로젝트가 좀 약간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거나 아니면 좀 잘못돼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하면 파장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 위험 때문에 팔렌티어 주식을 좀 안 좋아하고 어, 공매도 세력들이 좀 붙어요. 그래서 팔렌티어 주식이 조금 올라가면은 또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면 좀 떨어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추매를 할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도 계속 추매할 주식으로 해서 오래전에 한번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데모데이에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소개할 소프트웨어가 아팔로라는 회사 소프트웨어입니다. 팔렌티어가 사실은 그 가텀이라는 정부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라는 일반 기업들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요. 그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비싸죠. 그리고 한 회사가 그 소프트웨어를 어, 매수를 결정을 하려면 상당히 큰 커미트먼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팔렌티어는 소프트웨어만 갖다가 파는 게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를 팔면서 이 팔렌티어에서 직원들이 그 회사에 거의 한 1년 정도 상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그 팔렌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옆에서 같이 일원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이 회사는 팔렌티어를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을 받으면서 이 회사 나름대로 그 디파트먼트도 더 키우고 더 인력도 더 채용을 하고 체질적으로
이런 그 회사의 그 체질을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결정이 필요해서 좀 일반 회사들이 그 팔렌티어의 그 소프트웨어를 어 어 구입하기가 상당히 좀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금 시츄에이션인데요. 그런 시츄에이션을 해결해 줄 이 소프트웨어가 아폴로라고 합니다. 그런 잡다한 이런 그 여러 가지 비용들, 거기에 들이는 비용들, 이 소프트웨어가 그 회사에 딱 접목이 되도록 하는데 그런 인력이 들어가고 그런 제반 그 여건들을 보충해 주는 것을 좀 숏컷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폴로라고 하는데요. 이번 데모 데이 때 이 아폴로의 기능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의 기능이 투자자들이나 이런 어떤 그 투자 기관들의 설득이 된다면 또 한 번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캐럴리스트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팔렌티어를 처음으로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팔렌티어하고 C3AI를 동시에 두 개를 좀 같이 보시면서 두 개를 같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금씩 나눠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팔렌티어 같은 경우는 정부에 좀 많이 그 이 팔렌티어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팔고 있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상황과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움직임이 상당히 그 좀 영향이 있는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시다 싶으시면 C3AI 그다음에 팔렌티어를 좀 나눠서 분할을 들어가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팔렌티어를 어쩌면 더 폭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캐럴리스트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잘 결정하셔서 만약에 지금 처음으로 투자를 들어가실 생각이시면 그런 방법을 좀 택해 보실 수도 있고요. 어 제가 볼 때는 그 아크 인베스트가 이 팔렌티어를 포지셔닝한 것을 보시면은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보다 늦게 들어갔어요 사실. 저보다 비싸게 들어갔고요. 불 71 전에 처음 들어가서 오를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합니다. 계속 보시면 오르면 매수하고 오르면 매수하고 올라서 조금 떨어져도 또 매수하고 그래서 지금 1월 15 일까지 엄청나게 팔렌티어의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뭐 팔렌티어를 아무래도 좋게 평가한 것 같아요. 좋게 평가해서 매수를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약에 팔렌티어가 진짜 미래에 이 사회를 주도할 AI 혁신 기업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기다리시면 어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아크 인베스트 이 회사는 아무래도 큰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국면에 계속 투자를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안전하게 가시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팔렌티어와 C3AI를 좀 동시에 두 개 다 조금씩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팔렌티어의 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여러 날로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날이 락업 해체하는 날이에요. marketbeat.com에 들어가셔 갖고 파이낸셜 캘린더 이거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marketbeat.com에 들어가셔서 파이낸셜 캘린더 가셔 갖고 락업 익스프레이션, 락업 해체일을 볼 수가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럼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월별로 날별로 얼마나 락업이 걸려 있으며 얼마나 그날 해체될 것인지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4일부터 지금 쭉 보시면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1월 19일, 1월 20일, 1월 26일 날 리오토 보시면 리오토 만약에 아직 못 들어가시고 지금 계속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12불에 공급된
1 빌리언 상당의 주식이 다음 주 화요일 날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요일, 화요일 좀 예, 주가가 폭락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만약 지금 리오토 보시고 계신 분들은 요때를 전후해서 한번 포지셔닝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한번 요 시기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K홀딩스도 어마어마한 양의 주식이 20불에 공급된 주식이 2월 9일 날 풀리게 됩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들어가 있고 소량 들어가 있습니다. 한 40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만약에 이날 전후에서 큰 폭으로 폭락을 한다면 조금 저는 추가할 추가할 의향도 있고요. 나녹스 어저께 폭등을 했었죠. 아르크 인베스트가 FDA 스킨도 나기 전에 추가 매수를 해서 그 회사의 ETF에 넣었죠. 좀 이례적이죠. FDA의 승인이 나기도 전에 이렇게 포지션을 아크 인베스트가 포지셔닝을 한 것은 좀 이례적인데요. 앞으로 2월 17일까지 이 회사의 어떤 그 FDA 승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캐럴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얼마나 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7일 날 18불에 제공된 900만 주의 주식이 풀립니다. 락업 해제가 풀립니다. 이때도 상당히 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녹스를 좀 보시고 계신 분들 요 타이밍 전후해서 한번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2월 17일까지 크게 오른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는 못 하겠고요. 만약에 65불 선을 좀 유지를 한다. 60불대를 이때까지 유지한다 그러면 요때 폭락할 때 저는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게 또 좀 추가로 들어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샤오펑인가요? 엑스팽 이 회사도 2월 23일 날 15불에 제공된 주식에 99 밀리언 달러 상당 밀리언 쉐어가 1.5 빌리언 달러의 상당의 주식이 풀리죠. 15불에 제공됐기 때문에 지금 56불이죠. 요것도 제가 좀 소량 들어갔는데 전기차 관련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이 회사는 2월 23일까지 한번 지켜보고 폭락을 하면 그때 좀 추가 조금 더 그냥 매수 해볼까 말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스노우프레이크도 어마어마한 양이 3월 15일 날 풀리고요. 120불에 제공됐습니다. 이 회사 주식은 풀리기 때문에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보시면 유니티도 마찬가지예요. 유니티도 제가 80불에 소량 들어갔고요. 이날 또 크게 풀리기 때문에 이날까지 이 회사의 주가가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를 보고 이날 전후해서 좀 크게 폭락하면 제가 좀 작게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제가 한 이거 7개 80불에 한 7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주 채우는 그런 기회로 삼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쭉 3월 24일 여기 있네요. 팔렌티어 29일 날 7불에 제공된 주식이 257 밀리언 쉐어가 풀리고 1.9 빌리언 달러 상당의 주식이 락업이 해체가 됩니다. 7불입니다. 7불에 제공됐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전후해서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포지셔닝을 좀 더 할 거고요. 어쩌면 3월 29일까지 어떤 캐럴리스트 때문에 이 3월 29일 바로 전에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이때 실적 발표 전으로 해서 상당히 주가가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대 심리 때문에 크게 올려놓고 이때 폭락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 얼마나 오르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30불 정도를 유지를 한다 그러면 7불에 풀리기 때문에 뭐 한 20불 선까지 한 25불 선까지도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때는 제가 더 좀 많이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고, 이때까지 많이 올라간다면 고전에도 좀 분할 매수로 조금씩 매수를 들어갈 건데요. 이때까지 많이 올라간다면 만약에 사실 3월 29일 날 락업 해제일이 그렇게 크게 저한테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날 좀 떨어질 것 같아요. 7불이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요 날도 한번 제가 지켜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면서 여러분의 시청 감사합니다.